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성열 철학TV 제 155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중국 고대의 미남들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수려한 외모의 철학자들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지함, 토정비계를 쓴 이지함, 그리고 독일의 유물론자인 포이엘바흐, 그리고 공산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칼 막스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토정 이지함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외모 그리고 여자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이야기, 종교 비판으로 유명한 포열바하의 외모도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칼 막스의 유물론이 유명합니다마는 막스도 상당히 남자다운 풍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막스 동상과 그의 절친한 친구 엥겔스인데요. 베를린에 있습니다. 먼저 이지함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지함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서 조선 중기 학자고 토정 비계를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치는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조카는 선조태 영의정을 지낸 그 유명한 이사내입니다. 그리고 적화 사이가 또 널리 알려진 한음 이덕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인데 오성과 한음 책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지함이 토정비계를 정말 썼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지함은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평생 가난했고 항상 배옷에 집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이지함은 포천 현감, 경기도 포천, 그리고 충남 아산 현감을 역임했고 사후에 죽음 후에 이주 판서에 추정이 됐으며 문광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지함의 외모가 상당히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키도 크고 건장했고 얼굴은 검으면서 둥그러서 풍채가 좋았으며 발은 커서 거의 한자나됐고 빛나는 눈은 사람의 마음을 뚫어볼 정도였다. 목소리도 맑고 웅장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기가 늠름하고 위풍이 당당한 대장부의 모습이었다. 여기는 오늘날 서울 마포 용광로 이지암 마을에 있는 토정 이지암의 동상입니다.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마침 그 서경덕은 개성 송악산, 개성에서 바라본 송악산인데요. 송악산 아래 하담에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청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담 서경덕과 기생 황진이의 관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지함도 이 덕이 높은 서경덕에게서 좀 배워볼까 하고 화담 옆에 방을 얻어서 학문을 익히려고 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장사를 나간 틈에 그 아내가 이지함에 반했는지 밤늦게 이지함 방에 들어와서 아양을 떨면서 교태를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점잖게 달랬지만 교태를 멈추지 않자 이지함은 드디어 일륜을 따지면서 요구를 나무라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집안에 들어서던 이 집주인이 이 문틈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서경덕에 달려가서 혼자 보기 아깝다면서 화담을 끌고 옵니다. 그걸 다 보고 난 서경덕은 다음날 이지함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대의 학업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겠네, 돌아가게. 말하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지함의 학덕은 당대 으뜸 스승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서울의 명사들과 임금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여기가 이제 화담 서경덕이고 토정 이지함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일의 유물론자인 포열바흐인데요. 포열바흐는 무엇보다도 종교 비판으로 유명한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생겨났다.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본능 때문인데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상태,
전지전능하고 영원하고 행복의 상태를 자기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자 신을 통해서 실현코자 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존재로 탈바꿈은 인간의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일 바의 외모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주의자, 도자기 제조업자의 딸과 열렬한 사랑에 빠졌는데요. 여기에는 그의 수려한 외모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한 전기 작가는 포일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중간 정도의 키에 마른 체격, 균형 잡힌 몸가짐, 걸음걸이는 가볍고 탄력이 있었다. 인자한 눈매, 넓은 이마, 날카로운 코와 단호하게 보이는 입,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만으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아닐 터기 때문에 포엘바가 여자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심연에 빠져 있다오. 거기에서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탄식만이 유일한 생명의 징표로서 내 귓전을 울리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르타 레브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제 편지에서 나타난 포일바의 정신적인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의 수려한 외모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포일바는 장의 성탑 꼭대기 방에서 그토록 영원하던 은둔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 도자기 공장에서 벌어들은 아내의 수입 외에도 훌륭한 과수원과 정원, 또 야생 동물과 새들이 사는 커다란 숲, 그리고 양계장에 의해서 풍족하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물론자인 칼 막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서 한때는 경원시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막스는 스스로 헤겔의 충실한 제자로 공언하고 다닐 정도로 헤겔의 철학 핵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헤겔과 막스죠. 다만 헤겔의 관념론이 거꾸로 물구나무 섰다 해서 자기는 유물론의 현실적 바탕에 헤겔의 변증법을 바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헤겔 좌파라고 하면은 현실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건데요. 현실 좌파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교수직에 대한 진출이 막혔고 그렇게 되자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도 예의치 않자 프랑스 파리로 망명을 떠나는데 그 해 프로시아 귀족의 미인인 예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스의 외모는 수치 많은 검은 머리카락, 젊었을 때 검지 않습니까? 털로 뒤덮인 손, 단추가 잘못 채워진 우도 등 외모의 행동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런대로 존경할 만한 남자의 풍모를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막스의 아내인 예니폰 베스트팔렌에 대한 평가가 서로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호적인 표현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이웃에 살면서 가족끼리 우애가 깊었던 막스와 예니는 일생 동안 아내, 동지, 친구 사이로 세계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한 모범이다. 이 예니라고 하는 여인은 베스트팔렌 남작의 맏딸로서 막스의 아버지도 이 여자를 천재적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모와 교양과 재능을 함께 지닌 소년데 4살 위였던 예니를 칼 막스가 누나에서 당신이라 호칭으로 처음 부른 것은 막스의 고교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니 집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 그녀는 본, 옛날 독일의 수도였죠. 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막스에게 나는 당신에게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 트리엇이 있는 막스의 생가고요.
반면에 아기에 찬 독설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미남 장교 약혼자가 있었다. 그는 춤을 잘 추고 스케이트를 잘 타며 포옹을 잘했다. 그러나 사고 능력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 그녀 쪽에서 파혼해버렸다. 이런 악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예니와 막스 두 사람은 서로 교묘하게 접근했고 마르크스가 베를린으로 떠나기 직전에 아마 비밀 약혼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니 집안의 반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뒤에도 헤어져 있을 동안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여기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사랑의 확인이 첨가돼 있었는데요. 여기는 막스의 절친 엥겔스, 여기는 막스, 여기는 아내와 딸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스의 큰딸 애니 카롤린이고 둘째 딸 애니 라우라, 그리고 오른쪽 셋째 딸 엘리노 막스인데 아마도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미인들이지요.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토정 비결을 썼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 이지함의 외모는 키가 크고 건장하고 풍채가 좋았다. 그래서 여자 유혹을 어떻게 든지 뿌리쳤는데 이것이 이제 화담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종교를 비판했던 포엘바하는 그런대로 또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도자기 공장주의 딸과 결혼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말년에는 이 사치와 낭비로 좀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칼 막스는 이제 헤겔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외모만큼은 그런대로 남자의 풍부를 가진 청년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옌니폰 베스트팔레는 아주 미모와 교양을 함께 지닌 그 여인으로서 막스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강의의 참고문헌은 저의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만 원래 2009년에 나와서 문체부 우수도수부 됐었고요. 2015년에 베트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제 사진이고 그리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전문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책과 또 함께 나온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이 책도 이제 네이버에 전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두 책 외에 철학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책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규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